부인,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를 든 은주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 태식. 아침에 다녀오겠다며 문을 나선 그 사람이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니요. 시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기계음처럼 들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남편의 차갑게 식은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며느님께서 대신 확인하셨습니다. 신원이 확실합니다. 며느리 수진. 26에 아들과 결혼해서 10년을 함께 살았던 그 여자가 시신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은주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슬픔 속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거든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4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태식의 인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은주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까만 상복을 입은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거든요. 아니, 눈물이 없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지나치게 평온했습니다. 마치 예정된 일이 벌어진 것처럼요. 어머니, 이제 편히 사세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밤 수진이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차가운 손길과 함께 전해진 말 한마디. 편히 사세요라니. 남편을 잃은 여자에게 할 말이 그것뿐이었을까요? 은주는 뭔가 찜찜했지만 슬픔이 너무 커서 그 이상함을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긴 채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어요. 며칠 후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보험금이 나왔어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너무 힘드시잖아요. 보험금? 은주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수진이 모든 서류를 들고 와서 도장만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은주는 멍한 정신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믿었으니까요.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손자 준호 유학 자금으로 쓸게요. 아버님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수진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 준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똑똑한 아이였죠. 언제 떠나니? 다음 달이요. 어머니, 저희도 함께 가서 준호를 돌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과 아들 민수도 함께 외국으로 간다고 했어요. 은주는 섭섭했지만 손자를 위한 일이라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그들은 떠났습니다. 은주는 혼자가 되었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도 없고 아들 내외와 손자도 모두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텅 빈 집에서 은주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매일같이 울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은주는 이제 78세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허리는 굽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은주는 평소처럼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외국 소식을 전하는 코너였는데 갑자기 화면이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성공한 한인 사업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은주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태식? 그 남자는 남편 태식과 똑같았어요.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 태식이었어요. 목소리까지 똑같았거든요. 저희 부부는 20년 전에 이곳에 와서 작은 여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부? 은주의 눈이 화면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어요. 태식의 손을 잡고 있는 여자. 그건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화면 속에서 태식과 수진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여행사는 성공했고, 이제는 부동산 사업까지 확장했다고 했어요.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10년 동안 그녀는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울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행복하게, 부유하게,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속였구나.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복수하겠다. 반드시. 은주는 새벽부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컴퓨터는 낯설었지만 이웃집 청년에게 배운 적이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검색한 끝에 드디어 그 뉴스 영상을 찾았어요. 은주는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확대하고 멈추고 다시 재생하고 틀림없었어요. 그 남자는 태식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은주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수진. 화면 속 여자의 이름은 최민이라고 나왔지만 그건 분명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은주는 속이 뒤집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10년 전 태식의 사고를 담당했던 형사를 찾았어요. 여보세요? 저 박태식 사건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사람 아내인데요. 남편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그건 10년이나 지난 사건입니다. 게다가 당시 신원 확인도 명확했고요. 가족분이 직접 시신을 확인하셨잖아요. 하지만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똑같아요. 분명 제 남편이에요. 할머니, 나이 드시면 가끔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결된 사건을 다시 열기는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물을 훔쳤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증명해야겠구나. 은주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10년 전 태식의 사고와 관련된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망진단서, 장례식 영수증, 보험금 지급 내역. 모든 서류를 펼쳐놓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이 집에서 300km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둘째, 시신 확인을 한 사람이 며느리 수진뿐이었습니다. 셋째, 보험금 수령인이 수진으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은주가 수령인이었는데 사고 직전에 바뀌었더군요. 이게 우연일까? 은주는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보험금 액수를 확인하니 2억 원이었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모두 수진의 계좌로 들어갔고 얼마 후 전액 인출되었더군요. 은주는 당시 사고를 조사했던 소방서를 찾아갔습니다. 10년 전 사고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 그건 개인정보라서 제 남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간곡한 부탁 끝에 소방관은 오래된 기록을 꺼내줬어요. 은주는 기록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수색 7일째, 가족 요청으로 수색 중단. 신원 확인은 가족 진술 및 차량 등록 정보로 대체. 은주는 숨이 막혔어요. 시신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망진단서가 발급됐을까요? 어떻게 신원이 확인됐을까요? 수진, 내가 거짓말을 한 거구나.
은주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태식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위장했고 수진과 함께 도망친 거예요. 보험금 2억 원을 챙기고 외국으로 달아난 겁니다. 은주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통장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손자 유학 자금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 보냈던 돈.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이 모두 수진의 계좌로 들어갔고 바로 인출되었더군요. 유학 자금이 아니었구나. 그냥 내 돈을 빼간 거였어. 은주는 치가 떨렸습니다. 태식과 수진은 그녀를 완벽하게 속였어요. 보험금 2억 원, 그리고 10년 동안 보낸 1억 2천만 원까지 총 3억 2천만 원을 가져간 겁니다. 이 돈으로 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구나. 은주는 뉴스 영상을 다시 봤어요. 태식과 수진이 운영하는 여행사, 부동산, 모두 그녀의 돈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요. 그녀는 78세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너희를 찾아내겠다. 은주는 여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는 슬픔 대신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복수? 그것만이 그녀가 살아갈 이유였어요. 은주는 며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놓쳤던 단서들을 찾아냈어요.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발급병원 이름 옆에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 병원 정말 존재하는 곳일까? 다음 날 아침 은주는 그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0년 전에 거기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태식입니다.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보류되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병원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분명히 10년 전에 혹시 다른 병원과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10년 전 기록을 다 확인해 봤는데 박태식이라는 환자는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병원에 기록이 없다니 그럼 이 사망진단서는 뭘까요? 위조 서류였구나. 은주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할머니, 그건 10년 전 일입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고요. 하지만 사망진단서가 위조예요. 병원에 기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건 병원 측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기록이 유실됐을 수도 있고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분을 참으며 경찰서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온갖 절차를 거친 끝에 은주는 보험금 지급 내역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서류를 보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바뀐 날짜는 태식이 사고를 당하기 딱 한 달 전이었어요. 은주는 변경 신청서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는 은주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은주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위조구나. 은주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태식과 수지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던 걸까요? 은주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침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민수야, 나 엄마다.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 말인데.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제발 망상 좀 그만하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망상이 아니야. 정말로.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전화기를 들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들마저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서류들을 펼쳤어요. 그때 이웃집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은주는 그 청년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이니? 네. 제가 컴퓨터를 좀 할 줄 알거든요. 그 뉴스 영상을 찾아서 저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SNS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어요. 청년은 며칠 동안 은주를 도왔습니다. 뉴스 영상을 찾아내고 증거 서류들을 스캔했어요. 그리고 SNS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78세 할머니의 10년 복수. 죽었다던 남편이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다?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이게 사실이면 정말 끔찍하네요. 경찰은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 힘내세요. 은주는 댓글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다시 한번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론이 워낙 들끓어서요. 은주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할머니, 당시 병원 기록이 없는 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기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남편분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요. 은주는 답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할머니, 그건 위험합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상관없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외국으로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냈어요. 모든 과정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웃집 청년이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비행기 표도 예매해 드릴게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출발 전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태식을 다시 보게 되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10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웃집 청년이 배웅을 나왔어요.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은주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78년을 살면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어요. 좌석에 앉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은주는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았어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택시를 타야 하는데 은주는 미리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뉴스에 나온 여행사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택시기사에게 종이를 보여주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기사가 가리킨 곳은 작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1층에 여행사 간판이 보였습니다. 태식 관광. 한글로 쓰인 간판이었습니다. 은주는 숨이 막혔어요. 저 안에 태식이 있을까요? 은주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문종이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안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은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틀림없었어요. 손님, 어떤 여행 상품을 찾으세요? 수진은 은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 관광 상품 보러 왔어요. 은주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떨리는 걸 감추려고 애썼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다녀왔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를 봤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남편이었어요. 태식은 은주를 봤어요.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손님이신가? 네, 여행 상품 알아보러 오셨대요. 태식은 은주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환영합니다. 저는 이 여행사 대표 김철수입니다. 김철수. 태식은 이름까지 바꿨던 겁니다. 은주는 태식의 손을 잡았어요. 40년을 함께한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박순자예요. 은주도 거짓 이름을 댔습니다. 아직 정체를 밝힐 순 없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이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태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주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태식과 수지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둘은 행복해 보였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여행은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은주는 예약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올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은주는 여행사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은주는 근처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본 남편. 그는 은주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세상이 알게 해주마. 그날 밤 은주는 숙소에서 한국에 있는 청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찾았어. 태식이랑 수진 둘 다 여기 있어. 정말요? 할머니, 사진 찍으셨어요? 아니, 그럴 생각을 못했구나. 내일 꼭 사진 찍으세요. 그게 증거가 돼요. 알았어. 내일 다시 가볼게. 은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나라의 밤하늘이었지만 별은 한국과 똑같이 빛나고 있었어요. 태식아, 이제 끝을 보자꾸나.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탓이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해. 오늘이 중요한 날이야. 은주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태식과 결혼식을 올린 날의 사진이었어요. 여행사 문을 열자 태식과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주무셨어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럼 출발할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식이 차 열쇠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태식이 운전석에 앉고 은주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은주는 옆자리의 태식을 슬쩍슬쩍 쳐다봤습니다. 처음 오셨다고 했죠? 이 나라가? 태식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가족들은 한국에 계세요? 이제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남편은 10년 전에 죽었어요. 교통사고로요. 은주는 태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식의 표정에 변화가 있을까요? 하지만 태식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시신도 못 봤거든요. 사고가 너무 심해서, 어머, 그럼 더 힘드셨겠네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전혀 없었어요.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요, 김철수 씨,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0년쯤 됐습니다. 20년. 거짓말이었어요. 10년밖에 안 됐는데요.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아내랑 함께 왔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차가 갑자기 흔들렸어요. 태식이 놀라 핸들을 꺾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20년 전이 아니잖아요. 10년 전이죠.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님, 무슨 오해가? 오해가 아니에요, 태식 씨. 은주는 처음으로 본명을 불렀습니다. 태식의 눈이 커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모르겠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요. 은주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태식에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요. 우리 결혼식 사진이에요. 차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태식은 길가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태식이 입을 열었어요. 은주 당신이었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움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네, 저예요. 당신 아내 은주예요. 어떻게 날 찾았소? 뉴스에서 봤어요. 당신이 수진이랑 행복하게 웃고 있는 거요. 태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왜 왔소? 이제 와서 뭐하러? 뭐하러냐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해서 10년을 울었어요. 혼자 외롭게 살았다고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요. 잘못이 아니라고요? 은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사고를 위장했잖아요. 나를 속였잖아요. 증명할 수 있소? 태식이 은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뭐라고요? 증명할 수 있냐고 물었소. 내가 사고를 위장했다는 증거가 있소? 은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없잖소. 그럼 조용히 돌아가시오. 당신 정말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소. 나는 이제 김철수요. 박태식은 10년 전에 죽었소. 태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소.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기 싫었소. 그래서 새로운 삶을 선택했을 뿐이요. 새로운 삶? 며느리랑 도망치는 게 새로운 삶이에요? 수진이는 이제 내 아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요. 은주는 귀를 의심했어요. 사랑? 며느리한테 사랑을 느꼈다고요? 그래요. 수진이는 나를 이해해줬소. 당신처럼 잔소리하지도 않았고. 태식은 은주를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나요. 손 나요. 은주가 소리쳤지만 태식은 거칠게 그녀를 밀어냈어요. 은주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시오. 안 그러면 당신만 손해요. 태식은 차에 올라타 떠나버렸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은주는 일어났습니다. 무릎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어요. 태식아,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은주는 피 묻은 손을 닦았습니다. 좋아. 증거가 없다고? 내가 만들어주지. 그날 저녁 은주는 한국에 있는 청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식을 만났어요. 그 사람 인정했어요. 자기가 사고를 위장했다고. 정말요? 녹음은 하셨어요? 아니, 생각을 못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언론이요. 기자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은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다시 여행사 앞에 갔습니다. 2층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은주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너희는 행복하겠지. 내 희생 위에서 만든 행복이니까.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건물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기다려라. 심판의 날이 곧 올 테니까. 은주는 숙소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식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증거를 만들어야 해. 다음 날 아침 일찍 은주는 다시 여행사 근처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맞은편 카페에 앉아 여행사를 지켜봤습니다. 9시쯤 수진이 가게 문을 열었어요. 10시쯤 태식이 나타났습니다. 수진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차에 올라탔어요. 은주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여러 장 찍었어요. 이것도 증거야.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부부처럼 지내는 거니까. 온종일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렸지만 참았어요. 숙소로 돌아온 은주는 한국의 청년에게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사진 잘 받았어요, 할머니. 이거면 충분해요. 제가 기자들한테 연락했거든요. 내일 기사가 나갈 거예요.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사가 났습니다. 며느리와 도망친 남편 10년 만에 들킨 사기극. 기사에는 은주의 이야기가 자세히 실려 있었어요. 사진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너무 끔찍하네요. 며느리랑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다니. 할머니 불쌍하시다. 꼭 복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뭐해요? 빨리 조사해야죠.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SNS에서 공유되고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어요. 그날 오후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박순자 할머니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는 한국방송국 기자입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은데요.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야 좋죠. 다음 날 은주는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는 질문을 쏟아냈어요. 남편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10년 동안 보낸 돈은 얼마나 되나요? 1억 2천만 원이요. 손자 유학 자금이라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인터뷰 영상이 방송됐어요. 그리고 또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꼭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헛것 보는 거 아니에요? 증거도 없이 그냥 우기는 거 아닌가? 은주는 악플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민수였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왜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민수야, 엄마는.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야, 민수야. 내 아빠는 살아있어. 엄마가 직접 봤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끝에 민수가 말했어요. 몰랐어요. 저도 아빠가 죽은 줄 알았어요. 수진이도 저를 속인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너도 피해자구나. 네. 저도 배신당한 거예요. 제 아내가 아빠랑 도망쳤다니. 은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도 상처받았던 거예요.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까지 의심했구나.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그럼 엄마 도와줄 수 있니? 네. 엄마 편에 설게요. 아빠랑 수진이를 용서할 수 없어요.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민수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박태식의 아들입니다. 제 아내 수진은 아버지와 함께 도망쳤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민수의 인터뷰는 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아들까지 나섰네요. 이건 진짜 사기 맞아요.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태식 사건, 재조사 착수,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경찰은 물론 태식이 있는 나라의 경찰도 조사에 나섰어요. 은주는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남편 박태식은 10년 전에 죽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위장하고 며느리와 함께 도망쳤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인정했어요. 경찰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태식의 사망진단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병원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망진단서는 가짜예요. 그럼 보험금도 사기로 받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경찰은 태식과 수진에게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응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박태식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은주는 TV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화면 속에서 태식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어요. 은주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체포 소식이 전해진 날, 은주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재판이 남았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아들 민수를 만났어요.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엄마. 민수는 은주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엄마를 의심했어요. 괜찮아,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모자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피고인석에 태식과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10년 만에 법정에서 마주한 남편이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박태식, 최수진은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들은 10년 전 교통사고를 위장하고 보험금 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10년 동안 1억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총 3억 2천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박태식, 직접 답변하시오. 왜 죽음을 위장했습니까? 태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어요. 한 번쯤은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속였단 말입니까?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피고인 최수진, 당신은 왜 시아버지와 공모했습니까?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랑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위조된 사망진단서입니다. 병원 측 확인 결과 이런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재판장이 은주를 불렀습니다. 피해자 박은주 씨, 앞으로 나오세요. 은주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 진술해 주세요.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40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졌어요. 10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살았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남편을 봤어요. 며느리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냐고요? 배신감이었어요. 분노였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어서요. 다음으로 민수가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최수진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를 믿었습니다. 아버지도 믿었어요. 그런데 둘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은 여러 날 이어졌어요. 마침내 최종 변론 날이 왔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의 범죄는 매우 악질적입니다. 가족을 배신하고 10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태식이 일어나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죄송합니다. 은주에게, 민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재판장이 선고를 준비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주문. 피고인 박태식은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최수진은 징역 5년에 처한다. 방망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주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재판이 끝나고 은주는 법정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후련하기보다는 허무해요. 40년이 이렇게 끝나다니. 은주는 기자들을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민수가 따라왔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용히 살고 싶구나. 저도 함께 살게요, 엄마. 모자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은주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민수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조용한 동네였고 이웃들은 친절했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민수가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엄마,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그런가 보다. 은주는 정말로 평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10년간의 고통, 복수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주는 창가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민수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교도소. 수진이한테 할 말이 있어서. 교도소는 집에서 1시간 거리였어요. 은주는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3개월 만에 보는 수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렸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어머니. 수진이 은주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앉아라. 은주는 차갑게 말했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은주가 입을 열었어요. 왜 그랬니?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 들으러 온 게 아니야. 이유를 묻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사랑했어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터였니? 결혼하고 3년쯤 지났을 때요. 민수는 일만 했어요. 집에도 잘 안 들어왔고 저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아버님은 달랐어요. 저한테 말을 걸어주셨고
위로해 주셨어요.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죽인 거니? 나를 속인 거니? 그건 아버님 생각이었어요. 아버님이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랑 함께 외국에 가서 살자고. 후회하니? 네, 많이요. 어머니를 속인 것, 민수를 배신한 것, 준호를 버린 것. 수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평생 용서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너도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5년이란 시간을 잘 살아라. 5년 후에는 새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한 일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은주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손자 준호에게. 준호야, 할머니다. 오랜만이구나. 할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무척 사랑했단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지. 그런데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내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죽지 않았단다. 거짓말이었어. 내 엄마랑 함께 도망친 거였지. 할머니는 10년 동안 속았어. 너한테 보낸 유학 자금도 다 거짓말이었단다. 화가 나니? 할머니도 많이 화가 났어. 하지만 준호야,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한테 원망을 전하려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배운 게 있어. 인간의 죄는 결국 돌아온다는 거. 진실을 숨긴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 내 할아버지와 엄마는 지금 감옥에 있어.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벌을 받고 있지. 할머니는 이제 평화로워. 복수를 끝냈고 진실을 밝혔으니까. 준호야, 너는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을 배신하지 마라.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란 걸 잊지 마라.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준호야. 할머니가. 은주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체통에 넣으러 나갔어요. 길을 걷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뭐 먹을까요? 민수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은주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거짓말이 없었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행복해. 처음으로. 다행이에요. 저도 엄마랑 함께여서 행복해요. 모자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태식아, 이제 우리 인연은 끝이야. 다음 생에는 만나지 말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니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가던 날, 친구들과 뛰어놀던 날, 처음 태식을 만났던 날.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좋은 추억도 있었고 나쁜 추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었어요.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잘 살았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은주는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었어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꽃밭을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은주는 꽃밭 끝에 도착했어요. 거기에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환한 빛이 쏟아졌어요. 은주는 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평화를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아니 평생 처음으로 은주는 자유로웠습니다.